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 후보가 이기려면은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그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 기적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윤 후보가 당선된 것은 그냥 기적으로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세속적인 의미로 따지게 되면은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대선에 대한 냉철한 전망은 제가 과거에 3월까지 대선 방송을 많이 할 때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가능할 겁니다. 기적이. 그러나 지금 국힘당 사람들의 머리 구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바랄 겁니다. 다시 한번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여기에 이런 신평 씨가 김문수 쪽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글을 잘 쓰시죠. 그러나 신평 변호사도 근본 문제에 눈을 감기 때문에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오판을 하는 겁니다.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 후보는. 대한민국은 대단히 여러분들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기적은 한 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시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은 많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윤 대통령은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계몽령이 계엄령이 되도록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계엄령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각성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국민들이 각성을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윤 대통령은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만큼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는지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엄청난 과제를 전부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여러분들 옹호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거마다 본인 재임 시의 선거마다 선관위 측의 이런 공정선거를 촉구할 수 있었고 대통령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사전투표 독려는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판사 출신인 여러분들 선관위에 사무총장 임명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실. 계몽령 빼고는 본인 재임 중에 남긴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헌재 재판이 열릴 때까지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펼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제가 이야기할 때 대통령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수없이 그동안 여러분들 계엄령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주어진 칼을 쓰지 못하면 본인이 칼에 여러분들 찔릴 것이다. 수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대로 다 진행이 된 거죠. 대통령은 현재처럼 아마 자리를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옥고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권력투쟁에 패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야 여러분들 고생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참 비참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인생이든 여러분들 사업이든 간에 세상에 기회라는 것이 자주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부터 여러분들 정상을 향해서 조금씩 올라온 사람들은 인생에서 기회를 활용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잘 아는 거죠.
대통령은 헐렁헐렁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헐렁헐렁했기 때문에 본인의 재임 초기에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걸로 저는 봅니다. 결정적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젊은 분들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제가 비교적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논평을 할 때 굉장히 냉철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냥 희망 고문하거나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 놓쳤고 이제 이번에도 결국은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선호를 피력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일상을 한 분이 오늘 우리 가족들이 윤 대통령과 두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났고 지하 상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끝난 겁니다. 시즌이 끝난 것이고 그 시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국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가 되든 한덕수가 되든 아주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가능한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윤 대통령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 결과는 그냥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국민의 눈치를 좀 보는 면이 강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를 정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여러분 이긴 거죠. 기적적으로. 그 기적적으로 이긴 것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던 겁니다. 나는 그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 기회가 그래서 피를 토할 정도로 여러분들 지난 6년간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되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모든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이번에는 이러면 화끈하게 할 겁니다. 화끈하게. 이번에는 그냥 안면 어차피 아는 국민들은 아는 거니까 알아도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이 대들 거야 그래 감옥 갈 거야 감옥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낙관론을 가지고 한덕수가 어떻고 김문수가 어떻고 하시는 분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어떻든 발군의 노력으로 하늘에 도우심이 없으면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저도 가끔 보니까 백가쟁명처럼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수 진영은 지금도 심각성을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신평 변호사처럼 논객으로서 필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근본 문제. 대단히 이런 한국인들의 여러분들 정신구조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대단히 이런 감성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엔지니어적 사고라는 것은 원인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그게 이런 기본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선거제도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 다르게 나올 거라 여러분들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비논리적입니까? 선거 결과를 5년 동안 투표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도장 하나 찍는가에 관철을 못했는데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성황당에 가서 여러분들 비비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것이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는 학을 떼는 학을 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보수 진영은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인풋이 하나도 달라진 없는데 아웃풋이 뭡니까? 달라질 거라고 성황당 가서 이런 많이 빌면은 한 달 뒤면 결론이 나올 거니까 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는 거죠.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뭡니까? 감성적인 겁니다. 보수 진영은 죽을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많은 것이 변하겠죠. 내각제를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죠. 전부 다 먹었는데 뭐 왜 내각제를 수용합니까?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러면 어떻게 바뀌는 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엄청난 실책을 범한 겁니다. 대세 편성하거나 집단 여러분들 의식에 함몰돼 가지고 제 생각을 굳힐 그런 뜻은 별로 없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 미래일이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죠. 무진장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논리로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어려운 선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좀 5차례 걸쳐가 조금 길게 한국 문제를 다뤘는데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국힘당 수뇌부의 지금 움직임은 이런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자발적으로 이런 등판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다. 대단히 어려운 선거고 그게 뭐 그냥 사실에 기반을 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화제 좀 바꾸죠. 오늘 준비해 놓은 문제가 국내 문제만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마칠 수가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